알바생이라고 뽑았는데 어떻게 정문이 났습니다. 제가 저희 관계를 알게 됐고 그 남편이 자살을 했더라고요. 자꾸 꿈에 나타나갖고 제 목을 조르고 막 일어나면은 막 목이 너무 아프고 막 편도가 붓고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본인 스스로를 내려놓은 그 심정을 본인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라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공포에 질려있어. 무서워. 아, 공포. 네, 저 공포에 많이 질려 있습니다. 아, 성함이요? 제복도 있고 사업도 승승장구요. 잠시만 청해볼게요. 네. 아,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, 말씀하세요. 당신 좀 별로예요. 이제 본인이 보따리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? 솔직하게. 그래서 제가 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. 뭐 경제적으로 부족한 거는 사실 없어요. 예전에 뭐 회계 직원 이런 게 없어갖고 그 직원 뽑는다고 하다가 이제 뭐 알바생이라고 뽑았는데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떻게 정문이 났습니다. 제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. 집안 가정 형편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남편은 뭐 돈도 못 번다고 하고 부부싸움이 잦으니까 저한테 좀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. 사실은 처음에는 딸이 너무 이뻤어요. 그때 걔가 6살이었는데 제가 좀 챙기게 됐죠. 이제 그래서 그 여자도 그게 고마워서 저랑 좀 가까워지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남편이 저희 관계를 알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 남편이 자살을 했더라고요.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힘들어하고 또 위로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왔는데 꿈에 그 남편이 자꾸 나타나고 그리고 아이도 커가면서 자꾸 아빠 얼굴을 닮아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웃는 게 자꾸 그 남편 얼굴로 보이고 그 아이를 보면서도 굉장히 좀 공포스러워지더라고요. 남편이 죽은 게 사실은 뭐 제 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자꾸 꿈에 나타나갖고 제 목을 조르고 막 일어나면은 막 목이 너무 아프고 막 편도가 붓고 이래저래 뭐 SNS도 찾아보고 뒤져보고 하다가 어떤 비방이 있을까 싶어서 뭐 그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. 사실은. 정말 많이 무섭네. 아, 무섭죠. 그러니까 아이가 오버랩이 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느껴질 정도라면 네네. 본인이 꿈에서 계속 마주쳤다는 얘기야. 아, 그렇죠. 한 달에 적어도 한 4-5번? 뭐 이 정도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그 영가가 나타날 정도면 그때마다 그 영가도 화가 많이 나겠지. 뭐 그렇죠. 그 남편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. 나는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데 너네 둘은 뭔데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이거잖아. 회방이야 회방.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. 그 남자 영가가 난폭하고 괴팍하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. 정말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어떤 말도 어떤 표현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 영가가 본인이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었을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예요. 내가 아이를 케어할 수 없고 내가 아이를 안을 수 없어요. 본인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. 근데 내가 못 해주는 걸 본인이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. 네네네. 필요한 걸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이 아이한테는 너무 간절했던 그런 소소한 것들이 이 아빠한테는 굉장히 컸던 거예요. 이 가정도 이 아이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인생을 접은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뭐 그렇다고 뭐 아이를 뭐 어떻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.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네. 이 상황에서 모든 것들은 바뀌지 않아요. 결혼을 할 터이고 그리고 이 아이를 본인도 케어를 할 터이고. 그렇죠. 누가 봐줍니까 아이를. 저도 제 입장에 있는 게 벌써 6년이에요. 6년. 아이를 같이 키웠고 그럼 그 남편의 입장에서도 좀 고마운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보면은. 본인은 입장을 한번 바꿔본 적 있어요? 뭐가 그렇게 당연하고 당당할까요? 뭐 물론 속상하겠죠.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. 그 원과 한이 얼마나 사무쳤겠어. 그 영가한테 본인이 모든 걸 다 빼앗은 사람이 된 거예요. 빼앗았다.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. 미안한 것도 간절하게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미안합니다. 근데 당신이 못 채워줬던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이 여자와 이 아이를 내가 당신 목까지 내가 케어할게요. 이게 진심으로 본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사과가 중요한 거예요. 사과에도 절차가 있겠죠. 법도가 있고 절차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 부분들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본인 인생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지나온 거에 대해서 마무리가 돼야지. 이 영가는
본인 주변을 떠돌고 있어요. 가지를 못해요. 원과 한이 맺혀서. 근데 선생님 말이 맞으시는 게 이 아이를 키워준 것만으로도 좀 충분히 보상을 했다고 저는 솔직히 그동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빼앗았다고 하시니까 전 그게 처음에는 속이 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다워요. 네. 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해주는데 왜? 그러면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해주든가.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. 본인이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는 것도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. 그건 본인의 가지고 있는 심성이에요. 그건 잘못된 거예요. 어찌됐든 뭐 제가 사업을 오랫동안 했던 것도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. 본인이 업으로, 영업으로, 사업으로 끌고 불리고 가야 되는 사람은 맞아요. 잘 가고 있어요. 그런데 어느 때 본인이 브레이크 걸릴지 몰라요. 본인의 이런 마인드라면. 아시겠죠? 진심이 중요해요.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본인 스스로를 내려놓은 그 심정을 본인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라고. 그럼 어떻게 지금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창피하지만 속지 않은 마음이 생기면은 다시 찾아와야 됩니까, 선생님? 본인이 아시는 것처럼 진옥이라고 하는 영가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건 당연히 하셔야 돼요.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. 본인이 직접 영가한테, 돌아가신 분한테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. 아시겠죠? 네,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해도 본인은 그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여자분을 바라볼 때 모습도 내 스타일이고 다 좋지만 내 불우했던 가정을 이 여자는 그 부분에서 채워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소환 얘기로 빼박인 거야. 어떤 선택도 필요 없어. 그냥 네. 성실하고 열심히 했고 투정한 거 안 부리고. 본인이 선택한 이 분과의 가정 꾸리는 걸 앞두고 있잖아. 네. 그렇다면 확실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정리정돈이 필요해요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